자, 이번에는 금융 정상화, 대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은 생애 최초 구입자의 LTV를 60에서 70이었지만 80%로 바꿔주고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 원에서 최대 6억 원까지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DSR로 인해서 DSR이 7월 1일부터 이제 3단계까지 시행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출을 잘 받지 못하죠. 여러분들 자동차 할부금도 있을 것이고 카드 할부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 다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내년 내후년 쭉쭉쭉 갔을 때 더 많은 돈을 버실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장래소득이 많을 걸로 예상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DSR 구간도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소득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초장기 모기지, 여러분들이 10년 내로 상환하는 것보다 20년, 30년 내지는 40년, 50년이 훨씬 더 당장 월 상환액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서 당장의 월 납입액을 줄여주는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청년 지금 정책 모기지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만 39세 이하 청년층만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청년이나 신혼부부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만 39세 이하 청년뿐만 아니라 혼인 7년 이내에 신혼부부도 됩니다. 혼인이라고 해서 갓 결혼하는 이런 세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인해서 7년 이내면 다 신혼부부의 기준에 들어가고요. 그 분들은 전부 다 40년 만기 모기지에 지금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균등식이 아니라 체증식이에요. 체증식이니까 올라갈수록 이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래금 균등 상환일 경우에 최초 10년 동안 부담할 게 1억 6천인데 그 1억 4천으로 줄어서 1,500만 원 정도 세이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연간 15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월 한 13만 원 정도의 세이브가 되는, 그러니까 세이브라기보다는 그만큼 나중에 내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초기 부담이 주니까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균등하게 하는 것보단 적게 버는 지금은 적게 내고 많이 버는 나중에 조금 더 많이 내는 것이 훨씬 더 대출 상환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체증식은 좋은 방식의 도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2억 9천이 아니라 3억 1,900으로 약 2,9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3, 4분기 쪽에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확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가 됩니다. 자, 공급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일단, 공약으로 걸었던 250만 호의 이상 공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잘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정부 출범 100일 내에 마련하겠다. 지금 열심히 이제 짜고 있겠죠. 그래서 공급 계획을 설계하겠다, 신규 모델을 마련하겠다, 시범 사업체를 발굴하겠다 등등의 일단은 거시적인 코멘트만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할 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다음 달 내지는 다다음 달까지는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 주거 지원, 지금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에만 지금 집중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를 통해서 도약하고 완성할 때까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공공임대 많이 만들고, 임대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득 수준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원가주택, 싸게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가질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고, 나중에는 좀 더 큰 집을 원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분양주택 청약 기회들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임대에 살다가, 초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임대에 살다가 나중에 집을 마련하게 되고, 하지만 좋은 집은 아니겠죠. 큰 집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완성기 때 분양주택의 청약 기회를 많이 줘서 결국은 내 집 마련해서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지금 코멘트를 보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치사항 250만원 공급계획과 연계해 시범사업지 등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계획 발표합니다. 22년 8월달, 9월달 이때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분상제 얘기합니다. 자, 분상제가 할 얘기가 많죠.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하겠다. 지금 굉장히 자재값 같은 게 많이 올랐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잘 반영시키겠다. 그 다음에 굉장히 분양가 산정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투명하지 않은데 그걸 투명화시키겠다. 이 두 마디에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을 굉장히 몇 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궁금하신 분 한번 쭉 읽어보고,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폐지까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되게 많은데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최근에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거의 안 올랐고 물가 상승률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될 그런 그 지역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6월 말에 이거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 그러니까 7월 초쯤이면은 뭐 발표가 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 발표 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된 데가 어디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